이 개념도, 이 기술도 뒤에 가다 보면 2차 함수, 그 다음에 3차 방정식 같은데 계속 간간히 튀어나오기 때문에 너네 지금도 계속 얘기하는 그 84쪽 그것처럼 또 여기 안 하면 거기 쪽 문제 뒤에 가서 못 풀어? 자, 일단 이 문제가 뜻하는 게 뭔지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줬을 텐데 한 번 더 보여줄게. 지금 2차 방정식에 두근을 3하고 5라고 줘놓고 2차 방정식에 저기 x자리에다가 이거를 다시 집어넣어라 뭐 이런 뜻이란 말이지. 일단 하얀색으로 된 방정식을 써봅시다. 최고차항계수는 모르니까 미지수로 놔주고 두 근이 3과 5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역으로 세워줄 수 있지? 아니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아마 이런 2차 방정식이었으니까 근이 3하고 5가 나왔겠지, 그지? 그럼 얘는 뭘 하라는 소리냐 하면 요 x 노란색 x 자리에다가 함수의 뜻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함수의 뜻 예를 들어 이 식에서 자 잠깐만 0 지워봐. 여기에서 무슨 뜻이야? 3 넣으란 뜻이지. 어디다? 저기 x에다. 맞아? 저 x에다 별을 넣으란 소리야. 이게 함수잖아. 그지? 저기다 이거 넣어라. 그 자리에 이제 2x 빼기 3이 들어있을 뿐이야. 됐냐? 따라서 지금 여기 노란색에다가 지금 요 뜻은 요 노란 x에다가 2x-3을 넣으라는 얘기야. 그냥 별거 없어. 일단 뜻하는 건 그래. 실제 문제 풀 때 이렇게 노가다 떼가지고 풀지는 않을 건데 일단 뜻을 위해서 저 문제가 뜻하는 바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은 진짜로 써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됐냐? 그러니까 능형의 두근을 붙여라. 얘가 0이 되는 거 붙여라. 그러니까 이제 자네들은 얘가 0이 되는 거, 얘가 0이 되는 거 쓰면 되겠지. 그치? 따라서 2x-3, 3이 0이다. 자, x는 이거 이제 6인 넘어가면 이제 6이 6 될 거고 나누면 3. 그 다음 얘는 2x-3 5가 0이다. 따라서 x 구하면 이거 마이너스 8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8이고 2로 나눠주면 4 하고 이렇게 구하는 문제기는 해. 됐냐? 근데 이제 여기 아래도 그렇고 뒤에 가면 이런 거 잘 안 주고 뭐 더 더럽게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물어보는 문제라는 건 알고 있으시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풀 거냐 하면 딱 그것까지 얘기했을 거야. 이게 나중에 너네들이 좀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서 까먹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짓이 이거거든. 얘가 근이 3이랑 5래잖아. 그러니까 x가 3 아니면 x가 5다라는 뜻 맞지? 맞아? 근데 이 x랑 요 x가 같은 x가 아닌데 같은 x인 줄 알고 막 여기다가 3을 넣고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한 짓을 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됐냐? 왜 안 돼? 이 x랑 저 x가 같은 x야? 아니지. 지난 시간에 딱 여기 예시까지 보여줬지? 우리가 방정식을 문자로 쓸 때 x라는 문자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렇게 x 이러는 거지. 예를 들어 이렇게 방정식 두 개 있다고 쳐. 얘는 근 구하면 x가 마이너스 1 아니면 3인데 그거 뭐 x 마이너스 1이 되어 선생님 이것도 x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다 넣냐? 아니잖아. 아니지. 그냥 얘는 얘의 근이 있고 얘는 얘의 값이 따로따로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이상하게 연결하지 마시고 따라서 내가 이런 혼동을 줄이기 위해 뭐라고 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두 근은 여기 요 x 구하라는 거. 저 x 말고 요거 x 구하라는 거지. 그치? 맞지? 그러니까 이 x를 헷갈리지 말고 내가 네모로 바꾸라고 했을 거야. 원래 x라는 문자를 중학교 때 처음 배워서 쓰기 전에 초등학교 때 썼던 문자가 네모지. 바꿔주라고. 즉 지금 이쪽 식을 저 x만 네모로 바꿔. 자, 그럼 여기서 3과 5라는 얘기는 요 노란 네모가 3 또는 5입니다 라는 뜻이잖아. 요 노란 네모가 3이나 5라는 뜻이다 라는 거 문제 없지? 됐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저 노란색 네모 안에다가 2x 빼기 3을 넣은 거다 라고 이렇게 차근차근 그대로 됐냐? 노란색 네모 안에다가
2x 빼기 3을 넣으라는 뜻이야, 저거는. 따라서 그대로 노란색 네모 안에다 2x 빼기 3을 집어넣어 주면 x값이 제대로 나오지. 됐냐?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8이니까 4하고 방금 구한 것처럼 제대로 나오지. 그래서 됐지?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밑에 보기 2번도 근을 숫자로 알려줬으니까 똑같이 하시면 될 거고, 이제 보기 3번이랑 요 다음 페이지가 이제 근을 알파, 베타 뭐 이렇게 줄 거거든. 그래도 방식은 똑같아. 잘 따라해. 자, 요쪽 x, 그러니까 자 포인트는 이거야. 구해야 되는 요쪽의 근의 x.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여기 써 있는 요 x지. 이거를 건들지 마. 가만 놔둬. 구해야 되는 걸 가만 놔두고 얘를 바꿔. 즉, 저 f 안에 있는 x를 네모로만 바꿔주라고. 좀. 그럼 여기서 알파와 베타라는 뜻은 이 노란색 네모가 알파 아니면 베타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됐지? 그리고 정신 차리고, 그런데 여기에서 뜻하는 건 뭐야? 저 노란색 네모 안에다가 2x-1을 집어넣으세요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그래서 시킨 대로 노란색 네모 안에다 2x-1을 잘 넣으시면 되는 거고. 즉 이거를 이제 네모 없애고 좀 이쁘게 써보면 지금 이렇게 등식이 완성이 된 거야. 우리의 목표물은 누구? x.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저 x. 맞아. x로 정리하면 되는 거지. 2로 나누기까지 하면 끝났네. 따라서 이쪽에서 구한 x, 즉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저 근은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다 확인되지. 그럼 뭘 구하래? 두 근의 합을 구하래. 이거 두 개 더하라고. 더해. 2분의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네. 이게 정답이네.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알려준 거야. 6이라고. 됐지? 싹 집어넣으면 몇이야? 정답은 4가 되겠네요. 됐냐? 됐지? 이거 은근 혼자 하면 헷갈려. 꼭 확인해봐. 혼자 하다가 정말 내 말대로 헷갈리면 다시 강의를 틀어서 잘 설명하는 걸 보면서 잘 따라 하시고요. 알겠지? 자, 득점 해볼게. 계속 반복 작업으로 보여줄 테니까 잘 흉내 내면서 하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도 fx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이런 건 일단 나중에 신경 써. 지금 요게 있잖아. 그지? 딱 이거 보고 이 유형인 거를 눈치는 채줘야 돼. 따라서 지금부터 할 일은 구해야 되는 이쪽 x는 건들지 말고 요거를 네모로 바꿔줘라 그랬어. 즉 다시 한번 위에 써 있는 거 위에 처음에 주어진 저 x만 네모로 바꿔서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라고 정리를 해서 이게 그러니까 네모가 이제 알파, 한 줄로 쓸게 그냥 알파 또는 베타란 뜻이야. 그치? 그럼 아래에 있는 문장은 뭐야? 노란색 네모 박스 안에다가 2x-1을 넣으시오 라는 뜻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따라서 이것을 이제 식을 네모 없이 식을 써보면 이게 알파이거나 베타다. 우리는 요 x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차근차근 이것을 x로 정리해 주시면 두 근이 나오겠네. 따라서 한 근은 2분의 알파 플러스 1, 나머지 하나는 2분의 베타 플러스 1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고, 뭐 구하래 이번엔?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래. 자, 합부터. 여기서 말하는 근이 요 x, 지금 써있는 요 x 맞아 이거. 합, 둘이 더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고, 이제 봐야지, 이제 봐야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니까 위에 몇이야 이거 6이잖아. 이러면 3이 되겠네. 그 다음 곱은 곱해. 곱하기니까 이건 분모도 곱해야 되지. 2 곱하기 2에 위에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1 곱해야 되니까 다 전개해야죠. 이거 이렇게 한 거 다 위에 다 전개해서 써야지.
자, 그럼 이번에 알파 베타가 3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4이기 때문에 3 더하기 4 더하기 1, 즉 8이죠. 4분의 8이네. 2. 됐지? 311번 하나 더 해볼게. 이번에도 잘 파악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근은 여기 써있는 요 x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네모로 바꿔줍시다. 즉 다시 말해 지금 f 네모의 두 근이 자 좀 희한하게 생겼지만 뭐 근데 뭐 문제 될 거 있어? 그러니까 결국 이 네모에 적합한 수가 2알파 2베타다. 맞아? 네모가 2알파 또는 2베타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 됐지? 원래 그냥 x로 쓰던 거 x만 네모로 바꿨다. 자꾸 이상한 짓 하지 마. 어? 다시 한 번만 다시 x로 바꾸기 전 참 이놈의 근을 2알파 2베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걸 만약에 쓸 거면 x가 2알파구나 아니면 x가 2베타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요 x만 지금 네모로 바꾼 거야. 다른 짓 하지 마. 자꾸 갑자기 막 상상력 추가하지 마. 우린 단지 x라는 문자만 이쪽 기준으로 다시 초등학교처럼 바꾼 것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구해야 되는 목적지로 와서 네모 안에다가 3분의 분수를 넣네? 뭐 어때? 넣으면 되지. 3분의 x 플러스 2를 이 안에 넣으래. 너 3분의 x 플러스 2 3분의 x 플러스 2 정리하면 되잖아. 요 베타 하나만 정리하자. 양변에 3을 곱해서 넘겨주면 6알파. 그럼 x는 6알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자, 얘도 뭐 계산 구조는 똑같을 거라 그냥 문자만 알파에서 베타로 바꿔서 바로 딱 써주면 되겠지. 됐지? 두 근의 곱을 구하시오. 곱해. 자, 곱하자. 6알파 마이너스 2에 6베타 마이너스 2를 이제 쫙 곱하면 36 알파 베타 마이너스 몇이야?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이지. 마이너스 12 묶어버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요 값들은 저기 위에 마지막에 드디어 이거 다 알려준 걸로 잘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지? 됐지? 좋아. 이렇게 하면 일단 끝. 2차 방정식 끝났어. 그럼 한 장 넘겨보면 이제 베이직이 있지요. 오타 2개만 띡 수정하고 마지막에 이제 K와 알파에 대하여 A-K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있지. 요게 이제 A가 아니라 알파죠, 알파. 책 보고 문제 적던가, 뭐 붙여넣던가. 316번에 괄호 1번, 그 다음 괄호 2번 문제가 책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네들 아싸 한 문제 없다. 이러면서 안 풀어오지 말고 책을 보면서 풀던 걷다가 써놓던 문제 별로 안 길어서 잊지 말고 해오시고. 자, 넘어가 이제. 드디어 자네들도 그래프를 시작해야지. 우리 지금 너무 지금 그래프를 다시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 이거 아마 우리 절대값 붙은 절대값 붙은 그 프린트, 절대값 처리하는 프린트 할 때 그래프가 나와서 내가 잠깐 설명해 줬으나 지금 다시 한번 그냥 전반적인 함수 그래프에 대한 전반적인 간단한 내용을 좀 해봅시다. 그래프가 평소에 잘 몰랐던 분들도 어느 정도는 야 그래도 내가 일단 자네들이 이 정도는 안다라고 생각하고 설명할 거야. 당연히 알겠지. 에이. 좌표 평면이라는 거 아이씨. 일단 자네들이 이 정도는 안다라고 생각하고 설명할 거야. X축과 Y축이 있는데 이렇게 쓰면 이걸 3,2라고 읽으면서 저 점의 위치가 X축 위에 3인 지점과 Y축 위에 2인 지점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점을 갖다가 이렇게 쓰는 정도는 알고 있는 거 맞지? 됐지? 이 정도는 안다고 생각하고 설명할게. 자, 어쨌든 그래프라는 거에 대해서 자네들이 일단 평소에 뭐 직선이던 이차함수던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생각으로 걔네들을 쳐다보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부터는 적어도 이러한 시선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네. 중학교 때 처음으로 돌아가봐. 일단 직선부터 하자. 왜? 직선을 그리래잖아. 원래 이제 직선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원래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얘를 만족하는 점들이 있을 거지. 0 집어넣으면 0이고 1 집어넣으면 2고 2 집어넣으면 4고 x에 3 집어넣으면 6이고 이런 점들을 막 찍어 나가잖아 처음에. 당연히 음수도 집어넣어보고 음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러면서 맞아?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서 무슨 짓을 해? x에다가 0, 1, 2를 넣는 게 아니라 막 0.1도 넣고 이러잖아. 맞아? 여기다 0.1 넣으면 몇이야? y좌표는? 0.2지. 0.1 넣으면 0.2, 0.2 넣으면 0.4 이러면서 점을 좀 더 촘촘하게 넣어서 찍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어? 너네들이 직선뿐만 아니라 이차 함수 포물선을 그릴 때도 그 선처럼 그리는 것들은 결국은 점들이 모여서 그려진 거다라는 시선 좀 잘 가지고 있도록 해. 됐지? 선이지만 저 위에 점이 졸라리 많은 거야. 됐냐? 그러니까 그래야 이런 어이없는 대답을 안 해야지. 가끔씩 있거든.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요 직선이 딱 이렇게 있는데 이 직선 위에 점 하나를 이렇게 문자를 잡아.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할 때 이거를 진짜로 이 위라는 걸 우리 단어 뜻대로 내 머리 위에 있다 그런 뜻으로 직선 위에 있는 줄 알고 선생님 막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애들 또는 저렇게 잠시 착각을 조만큼이라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당연히 아니지. 이 위가 아니지. 이 점은 이 직선을 이루는 여기 보이는 무수히 많은 수많은 점 중에 딱 하나가 이렇게 있다라는 뜻이야. 이거는 됐지? 됐지? 이 직선 위에 점이란 얘기는 요 직선의 저 자취 점들 쫙 이은 얘네들 중에 한 놈이 얘가 있다라는 뜻인 거야. 이 위의 점이라는 얘기가. 그치? 맞지?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 A, B라는 애는 여기 소속이기 때문에 X좌표의 A, Y좌표의 B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관계식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맞지? 됐지? 이런 거를 좀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차 함수 뿐만이 아니라 너네들이 앞으로 배울 모든 그래프에 기본 개형에 대해서 기본 개형은 그래 소위 머릿속에 좀 암기라고 해야 되냐? 좀 잘 외워져 있어야 되거든. 예를 들어 이차 함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차 함수 기본형 그냥 최고차항 계수도 그냥 1이라고 대충 해볼게요. 이렇게 저걸 갖다가 야 저거 어떻게 생겼어? 그려봐. 그러면 갑자기 막 괴상 정확히 알고 그려. 됐어? 근데 만약에 내가 깜빡할 수 있어. 그럼 아까 전에 결국 그 라인이라는 건 점들이 모이는 거란 말이지. 점을 막 몇 개 찾아봐. 0 넣으면 0. 1 넣으면 1. 대신 비율은 좀 맞춰서 찾아라. 1 넣으면 1, 1,1. 2 집어넣으면 4잖아. 그러니까 2 집어넣으면 하나, 둘, 셋, 넷, 4. 3 집어넣으면 9. 그러니까 Y축 근처를 한번 싹 찾아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이런 식으로 점을 찾다 보면 아 맞다. 이차 함수 이렇게 생겼었지 하고 까먹었더라도 금방 그 자리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 됐지? 됐냐? 항상 기본형 앞으로 자네들이 배울 이런 그래프들의 이런 모든 그래프들의 기본형이 기억이 안 나거나 할 때는 이렇게 그냥 점 찍어서 찾아주면 돼. 됐냐? 됐냐? 너네들이 배울 그래프가 아직 산더미처럼 많이 남아있어. 앞으로 코사인 x, 탄젠트도 있잖아. 탄젠트 x, 그 다음에 뭐 3차 함수는 물론이고 이런 애들의 기본 개형들이 조금 헷갈릴 경우엔 언제나 지금처럼 한번 찍어가면서 찾아보면 된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잘 외워져 있어야 되고. 됐지? 그래서 일단 2차 함수 하면 기본 개형 당연히 머릿속에 잘 들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 하면 2차 함수 그래프의 가장 중요한 특징도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2차 함수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딱 두 개가 있거든.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알지 않냐? 뭐야? 세 글자로.
이차 함수의 여기 이쪽 여기를 뭐라고 불러? 꼭지점이라고 부르지. 0,0 원점이고요. 됐냐? 이차 함수의 꼭지점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 특히 꼭지점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 꼭지점에서 세로로 쭉 하고 쪼갰을 때 좌우가 대칭인 성질이 있지. 맞아? 그지? 이 짝대기를 뭐라고 불러? 축이라고 부르지. 이차 함수에서는 여기에서는 축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지금 요게 기본형의 축이야. 요 선이 축이야. 이거 축의 방정식 써라 막 그러거든. x는 0이라는 직선인 거 되냐? 되냐? 이것도 가끔 잘 모르는. 잠깐 테스트. 야, 다 함께 손가락을 들어라. 이 직선 여기다 그어봐. 어떻게 생겼어? 이거는 이런 거 다 잘 알고 있어? 정확히 이해해서 알고 있는 거 맞아? 이것도 혹시 몰랐거나 그냥 암기를 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잘 봐. 야, 그러니까 이 x는 2다라는 이거 있잖아. 이게 저기 식이라는 식 세상에서는 2차 방정식이나 뭐 우리 앞단원 3부분 그림 없이 그런 부분에서는 얘 뜻이 말 그대로 x라는 문자가 값이 2입니다라는 뜻이야. 그지? 그런데 이 x는 2라는 이거가 여기 그래프에서는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달라. 왜냐면 x축, y축은 여기 좌표 평면은 x값과 y값이 함께 있는 세계거든. 야, 가끔 그러는 애들이 있어. 아니, 우리가 막 이런데 점 찾을 때 그냥 잠깐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 3 막 이렇게 쓰기는 하잖아. 근데 이게 진짜 3이야? 순서쌍으로 쓰면 이거 뭐라고 써야 돼? 3,0 이렇게 써야 되지. 맞아? 좌표 평면의 세계는 항상 x랑 y가 짝을 이룬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줄여 쓰려고 3 쓰는 거긴 해도 항상 y 좌표가 있어야 돼. 그런 세상에서 x는 2라는 뜻은 x 좌표가 2인 모든 점들을 다 말하는 거야, 이런 애들. x는 2라는 직선이 뭔지 모르겠으면 말 그대로 x 좌표가 2인 애들 점 다 찍어봐, 이거. 2,0 뭐 여기쯤 있겠지. 근데 그래서 아까 말한 거야. 너네들 이거 좌표에 찍을 줄 안다고 생각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2, 여기가 2라고 쳐. 2,1, 2,1, 2,2, 2,3, 2,4, 2,5, 2,6. 이 x 좌표가 2인 애들은 당연히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x는 2라는 직선 그어라 그랬을 땐 이렇게 그어야지. 그치? 마찬가지 방금 말한 대로 y는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을 내가 방금 그리라 그랬잖아. 그럼 이건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 이번엔 y 좌표가 마이너스 1인 이런 애들 말하는 거야. 2,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자, 찍어봐. 0, 마이너스 1. 야, 마이너스 1 한 요쯤이라 치자.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 몇 개만, 한 두세 개만 찍어봐도 알겠다. 이게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고, 내가 앞으로 자네들 좀 더 이해하기 쉬우라고,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여기 지하 1층, 뭐 지하 2층 막 이럴 거야. 1층, 2층, 3층, 4층 막 이럴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래서 이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라인 중 하나인 이차 함수를 정중앙으로 뚝배기를 깨는 요 선. 얘 이름이 x는 0이라는 직선인 거야. 꼭지점의 x좌표를 보면 되지. 꼭지점의 x좌표를 보면 아, 얘가 x가 0인 라인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지. 됐냐? 그래서 이차 함수에서는 요 축을 빠르게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단계 됐지? 그 다음 2단계. 자, 그 다음 테스트는 자네들이 평행이동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또 물어보겠다. 평행이동 개념은 마찬가지로 이차 함수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내가 여기 니들이 잘 모르는 거 썼던 모든 그래프에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구단 같은 거기 때문에 평행이동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아까 처음에 말한 거 기억해라. 이 위에, 민혁, 이 위에 뭐가 졸라 많아 지금? 점이 졸라 많아.
여기 다 점들로 돼 있어. 그럼 지금부터 한번 자, 이 가져와. 일로 와봐. 자, 얘를 X축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일단 그래프는 어떻게 돼? 그건 쉽잖아.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이 위에 있는 이런 점들, 여기에도 점 하나 있을 거야. 걔네들이 다 X좌표가 이씩 커지는 거야. 여기 있는 점도 X좌표가 이씩 커질 거고, 여기 있던 좌표도 X좌표가 이씩 커질 거고, 다 좌표가 이씩 커지니까 마치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한 것처럼 보이겠지. 빨간색으로 그어줄게. 여기 있는 X좌표도 이씩 커질 거고, 여기 있는 X좌표도 2가 커질 거고, 그런 식으로 애들, 점 이씩 커진 애들 다 이어보면 이런 식으로 마치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한 것 같은 개형이 나올 거며, 이러면 이제 여기 꼭지점 여기 2로 바뀌겠지. 됐냐? 자, 내 질문에 대답해봐. 얘를 이렇게 밀면 관계식은 어떻게 바뀌어? 다 답할 수 있어? 대답할 수 있어? 불러봐! 다 마음속으로만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바뀌지. 플러스 2를 밀었는데 왜 빼기 2라고 썼게? 이 얘기를 할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 잘 이해하고 써. 헷갈리지도 말고 헷갈릴 것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갖다가 뭐에 비유를 하냐 하면, 함수를 이제 잠깐 자네들 눈높이에 맞춰서 좀 약간 비유를 해주자면 시소를 예시를 들어. 균형이 맞는 시소처럼 하나 딱 생각해. 그러면 여기 X랑 Y의 역할이 뭐냐면 시소에서 의자 같은 역할이야. 기억해. 의자가 제 변수의 역할이야. 누가 계속 들어오는 곳이잖아. 아, 여기에다가 1도 넣고 2도 넣고 3도 넣고 4도 넣고, 맞아? 그러니까 함수에 써있는 저 X랑 Y는 누군가가 들어오는 자리 같은 거야. 맞아?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보면, 자, 여기 X에 2 집어넣으면 4죠, Y좌표가. 그럼 이 X에 2가 들어갔을 때 Y가 4면은 균형이 맞는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 됐냐? 그런데 평행이동했잖아. X축으로 두 칸 밀었다고. X축으로 두 칸 밀어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발생했냐? 얘네들 X좌표가 다 이씩 커졌지. 맞아? 다시 말해, 기존에 여기 X자리에 앉았던 인간들이 전부 다 살이 2kg씩 쪘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균형이 안 맞을 거란 말이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작업이야. Y는 건들지 마. 쟤네는 죄가 없어. 가만 놔둬. 여기에서 처리해야 돼. 그 방법이 뭐게? 여기에 들어올 점들이 살이 다 2kg가 쪘다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짓이, 아이씨 하면서 의자 무게를 그만큼 빼버리는 거야. 이러면 다시 균형이 맞겠지. 그치? 그러니까 평행이동이 X축으로 이만큼 밀었으면 의자를 교체해버리는 거야. 2kg 가벼운 의자로. 이런 원리라고 잘 그냥 이해하고 당연하게 생각해 주기 바라고. 됐냐? 그럼 자, 그대로 이어서 만약에 X축으로 두 칸 밀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1 밑으로 내렸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 X좌표가 이씩 커졌는데 Y좌표는 전부 다 밑으로 한 칸씩 내려간다. 여기 있는 애도 밑으로 한 칸, 여기 있는 애도 밑으로 한 칸 다 내려간다는 얘기야. 맞아? 그럼 그래프가 마치 밑으로 한 칸 내려간 것처럼 그려질 거란 말이지. 됐냐? 자, 그럼 관계식은 다시 어떻게 바꿔야 돼? 말했지? 이제 좀 이해가 가지? 여기에 앉은 애들이, 얘네들은 다이어트를 빡세게 해가지고 살이 다 1kg가 빠졌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의자를 교체하는 거지. 1kg 더 무거운 의자로. 이래야 균형은 계속 맞을 거 아니야. 그래서 Y축으로 마이너스 1을 밀었으면 Y라는 의자 자체를 1kg 더 무거운 걸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보통 함수를 이렇게 넘겨서 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네들이 아마 마치 외운 것처럼 알고 있겠지만, 이런 2차 함수를 보고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평행이동 조사로 얘가 오른쪽으로 두 칸 가고 한 칸 내려갔으니까 이렇게 됐겠구나 하고 찾는 거야. 알겠지? 됐어. 잘 이해를 하고 계시길 바래. 이 평행이동 기술은 앞으로 자네들이 배울 모든 그래프에 다 동일하게 적용될 거니까. 뭔지 모르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 그런데
적어도 X축으로 두 칸 밀어라 그러면 자네들은 얘가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건 알게 된 거야. 됐냐? 됐지? 평행이동에 대한 기술은 모든 앞으로 배울 모든 그래프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보면 이거 딱 써주면 꼭지점이 2,-1인 건 아는데 평행이동 원리 물어보면 몰라. 외웠단 소리거든. 외우지 말고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해서 당연히 2,1이다 라고 나와 주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평행이동 얘기 잠깐 했고, 그 다음은 이제 자네들이 중3 때 많이 했던 부분들 가볍게 살펴보고 확인만 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x-2의 제곱 마이너스 1 방금 전에 썼던 거, 얘를 갖다가 보통은 저렇게 잘 안 주고 이렇게 전개해서 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그림을 그리려면 방법이 아까 걔처럼 다시 만들어야 되지. 그걸 이제 자네들이 맨날 밥 먹듯이 연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완전 제곱식 고치는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기도 잘 봐라. 좀 이따가 딴 소리 하지 말고 완전 제곱식 고쳤던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세세하게 보자. 1차항 계수를 보지 먼저. 뭐 해줘? 반으로 나누지. 반으로 나눈다는 뜻은 수학에서 2분의 1을 곱한다 생각하면 되지. 부호도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자네들 잘 기억하다시피 뒤에다가 이걸 제곱한 걸 붙이잖아. 그리고 다시 빼고. 원래 있던 거 쓰고 다들 이렇게 잘 배운 거 맞지? 그래서 여기서 잘 봐. 그래서 요만큼이 완전 제곱식이 되지. 누구 완전 제곱식? 요거 반 나누 요거 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뒤에 빼기 1 붙는 거잖아. 맞냐? 그러니까 반땡 제곱할 때 그 반땡한 거를 자꾸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딱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꼭 써주는 게 좋아. 물론 위에 안 써도 될 정도의 숙련이 됐으면 괜찮겠지만, 됐냐? 이렇게 고치는 거지.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쓰도록 해.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자 이제 막 이쁘게 딱 짝수 이렇게 안 줘. 이제 이렇게 됐어.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고 싶으면 자네들은 x제곱 더하기 5x에서 1차항 계수를 잘 쳐다보고 얘를 반으로 나눈 플러스 2분의 5를 딱 작성해주고 그걸 제곱한 걸 뒤에 붙이잖아. 그리고 다시 바로 빼서 식이 변하지 않게 유지시켜주고 원래 있던 거 써주고지. 그럼 이때 이게 누구 완전 제곱식인지는 얘로 결정나는 거라고, 이거니까. 됐지? 여기는 자 뭐야 4분의 4니까 마이너스 4분의 21 됐냐? 그럼 이 자식은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x 플러스 2분의 5란 얘기는 의자가 2분의 5kg 늘어났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분의 5 밀었다는 소리죠. 그 다음 뒤에 있는 y좌표 이렇게 되는 거고. 됐냐? 그럼 아까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추계방정식 써라 그러면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5인 거 보고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5인 점들을 다 모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직선이 되는 거야. 됐냐? 됐지? 그래서 나중에 자네들은 이게 돼야 돼요. 내가 이제 계속 물어볼 거야. 축 찾아라, 축 찾아라 계속 물어볼 거거든. 그때 다음과 같이 나와야 돼. 좀 이따 물어볼 거야. 잘 따라해. 야, 얘 완전 제곱식으로 다 고치지 말고 그냥 축만 찾자 그러면 자네들은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되는 거야. 일단 완전 제곱식 고쳐야 되니까 얘를 반땡을 하겠지. 맞아? 그리고 뒤에 제곱한 거 붙일 거 아니야. 붙이지 말고 얘만 보고 얘를 보면 얘가 어쨌든 이런 완전 제곱식으로 된다라는 거를 바로 눈치 깔 수 있지? 그걸 생각을 하고 축 마이너스 2분의 5요 하고 바로 나오시면 되는 거야. 됐냐? 1700 다 필요 없고 딱 보고 축 말해봐. 뭐야? x는 몇이야? 손가락으로 펴서 말할 수 있지? 얘는 축이 x는 5라는 직선이겠구나. 바로 알 수 있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된 그래프겠구나. 대충 이렇게 그림을 생각할 수 있겠지? 됐지? 왜 온지 다시 한번 마지막이야, 이 설명도.
1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우리가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때 반땡을 해서 뒤에 플러스 25를 붙일 건데 그건 됐고 이거 보고 이렇게 된 완전 제곱식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축의 대답이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는 거야. 됐지? 자, 이런 게 이제 특히 완전 제곱식으로 끝까지 고치려면 뒤에 분수도 좀 짜증나고 그러거든. 그랬을 때 어쨌든 만약에 얘를 나중에 그려야 할 일이 생기긴 할 건데 그러면 일단 축만 찾는 방식으로 가십시오. 최고창에 뭐 붙어 있으면 3 묶어내야 되지. 그럼 이때 여기는 이제 3분의 1을 붙여주면 되니까 이렇게 잘 고쳐주시고 언제나 눈으로 빠르게 검산도 해봐. 다시 분배해서 위에 거 나오나 확인. 자, 그 다음 자 대답해봐. 이번엔 얘는 과연 축이 뭘까? 이거 보고 반땡, 아까 그래 써줬지. 수학에서 반땡을 한다는 얘기는 2분의 1을 곱한다는 소리야. 여기다가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6분의 5야. 그럼 이게 아마 x-6분의 5의 제곱으로 변할 테니까 축은 6분의 5가 되겠네. 됐지? 이 작업을 지금 계속 2차 함수가 보일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면서 습관처럼 바로바로 나오게 해줘야 뒤에서 최대 최소할 때 편할 거야. 알겠지? 또 그때 돼서 난 이제 축 이거지? 하고 쓱 지나가는데 축이 왜 저렇게 되더라? 이러고 있으면 이제 또 못 따라오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이런 식으로 문자로 잡혀 있어도 축을 문자로 작성해야 돼. 뭐 이런 거 이제 앞으로 많이 보일 거란 말이야. 막 생겼어 막. 근데 내가 문제를 풀 때 보니까 이 자식의 축을 좀 구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축을 찾아야 돼. 그럼 축은 찾아줘야 돼. 1창의 개수가 플러스 2k인 거 확인, 반땡하면 플러스 k인 거 확인, 그거 보고 축은 마이너스 k 나와줘야 돼. 됐냐? 그리고 이렇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거 아마 지금도 아니야. 안 외우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얘가 그래 중학교 때 이거 아마 축이라고 막 선생님들이 이거 외워 시키기도 했을걸? 아예 풀버전인 이차 함수가 저렇게 있을 때 축의 방정식 그러면서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막 외웠던 기억이 있냐? 뭐 결국 나도 말해. 결국은 외워줘야 되는데 자꾸 써보면 되지. 어차피 얘를 갖다 완전 제곱식으로 고칠 때 그 뒤에 막 제곱해서 그게 짜증나는 거지. 여기까진 전혀 안 어렵거든. a만 잘 빼내. 다시 분배해서 확인하면 크게 문제 없지? 끝났잖아. 방금 규칙대로 1차항 계수가 이거야. 얘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반땡 제곱할 건데 반땡이 이거잖아. 그럼 얘는 어쨌든 이런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겠네? 만 떠올리면 바로 나오잖아. 그리고 나중엔 외워줘야 되는 건 맞아. 됐지? 그런 식으로 이차 함수에 대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축을 찾아내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그걸 토대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알겠지? 됐냐? 나 지금 이런 기본적인 얘기는 안 하고 있다. 얘는 이렇게 생겼고 최고 참배수가 음수면 이렇게 생겼고 이런 얘기는 지금 다 안 하고 있다. 됐지? 그 다음 이 참수를 그리는 두 번째 방법 하나 더. 예를 들어 이거. 자, 얘를 만약에 꼭지점, 즉 완전 제곱식 고치는 방법으로 그려준다면 이건 빨리 쓸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꼭지점이 1,-4구나 이러면서 그릴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이 참수가 가끔씩 이렇게 인수분해 될 때가 있지요.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해서 그리는 방법도 잘 알고 있어야 돼.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인수분해된 버전으로 써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러면 좀 약간 다른 스타일로 이 참수를 그릴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Y축도 굳이 안 그려도 돼. 아직 처음부터 안 그려도 돼. 일단 X축 하나 찍 그어놓고 니들이 해석을 해봐.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이게 만약에 이제 Y가 아니라 자네들 2차 방정식이었다면 막 그러면서 X는 3, X는 마이너스 1 그랬을 거 아니야? 이게 함수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보자고. 함수는 언제나 자판기 생각해.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어떻게 되는 건지까지 연결해서 생각하라고. 자판기야 함수는 뭘 네가 넣었잖아?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니네 음료수 뭐야 1,000원? 얘 1,000원 하냐? 뭐 하여간 음료수 먹으려고 돈을 넣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봐. 그지?
자판기는 뭘 넣으면 나와야 돼. 그러니까 x에다가 여기가 0이 되는 값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y가 0이지. 0 되지. 또한 x에다가 니들이 이거 보고 3을 집어넣어 보면 y가 0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이거를 순서쌍으로 좀 더 이쁘게 표시하면 마이너스 1,0을 지난다라는 거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얘도 순서쌍으로 이쁘게 쓰면 3,0을 지난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마이너스 1,0이랑 3,0이라는 애들은 x축 위에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이잖아. 맞냐? 그런데 이 참수는 이렇게 좌우가 대칭형인 거는 알고 있지. 그럼 실은 이것만 가지고 그림 그려버릴 수 있지. 됐냐? 이게 인수분해에서 이차함수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경우에 만약에 내가 꼭지점을 찾아야 될 일이 생겼어. 그러면 다음과 같이 찾아주면 돼. 제일 먼저 이차함수에서 중요한 거라고 했던 요 한가운데 가르는 축부터 찾으세요. 축 찾으려면 다시 전개해서 그래? 아니. 여기가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x좌표가 3이잖아. 그치? 한 가운데를 찾으면 되잖아. 여긴 마이너스 1 라인이고 여기가 x좌표가 3인 라인이야. 여긴 몇이겠어? 할 때 가운데를 구하는 방법은 자네들 평균 떠올리면 돼. 너랑 키를 평균 내래. 어떻게 계산해? 더해서 나누기 2 하지. 그대로 해. 가운데 몇이야? 1. 더해서 나누기 2 해야지. 그지? 마이너스 1과 3의 정중앙은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주신다 생각하시면 좋아. 따라서 여기 가운데가 1, 즉 축이 1인 거를 그림 보고 찾을 수가 있고. 그럼 여기 꼭지점에 x좌표를 1인 걸 아는 거잖아. 그럼 y 구하고 싶으면 자판기에 넣어야지. 쪘다 넣어. x에 1 넣어봐라. 몇이야? 마이너스 4네.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그래프를 그렸을 경우에도 꼭지점은 이런 방법으로 찾을 수 있어. 됐지? 그래서 이차함수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 됐냐? 그래서 자네들은 여기 그림 연습 좀 해야 되는데 보기 문제들도 한번 싹 그림 연습해 보십시오. 일단은 그림 연습을 해야 되니까 X축, Y축도 다 이쁘게 찾아가면서 그려보되 문제 풀 때 X축, Y축 뭐 그릴 때도 있고 안 그릴 때도 있어. 그거는 이제 점차 보여줄 테니까 지금은 이제 그냥 연습 삼아 한번. 자, 그러니까 요거 완전 제곱식으로 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잘 봐. 이게 이제 문제마다 어떤 건 이게 편하고 어떤 건 저게 편하고 다를 거야. 잘 봐봐. 1번부터 해볼게. 그냥 중3 때처럼 천천히 진짜로 완전 제곱식으로 끝까지 잘 고쳐도 돼. 완전 제곱식 고칠 때 저렇게 계속 묶어줄 때 상수항 4는 좀 그냥 밖에 빼놔. 괜히 데려가가지고 계산 꼬이지 말고 요래 놓고 법칙대로 반땡 한 거 제곱한 거 붙였다가 즉시 갚아라. 나중에 갚으면 이자부터 알겠지? 즉시 갚아.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누구 제곱? x 더하기 1 전체 제곱. 바깥에 3 잘 유지해서 쓰고 요 마이너스 1은 얘랑 같이 곱해져서 밖에 나가야지. 마이너스 3으로 나가야 되지. 그럼 플러스 1. 그럼 얘를 그려라 하니까 여기가 꼭지점이지? x 마이너스 1,1이지? 평행이동 생각해 아까 한 거. 이렇게 생겼겠네. 그리고 앞으로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실 때 이렇게 y축을 건드리는 경우에 y절편은 언제나 매너 있게 찾아줘라. 0 박은 거 맞아? y축은 x좌표가 0으로 고정된 곳이잖아. 그지? 따라서 x에 0 여기다 넣어도 되지만 그 y절편 찾는 건 요 전개된 모양이 더 쉬울 거야. 0 집어넣으면 바로 4인 거 알 수 있잖아. 따라서 여기 4. 이 정도 그냥 연습 삼아 딱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됐지? 됐지? 이렇게도 그릴 거고. 두 번째. 얘를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그려볼게. 완전 제곱식으로 끝까지 안 고치고 그냥 축만 뚝 찾아서 그려볼게. 일단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 2가 있기 때문에 묶는 작업까지는 그대로 해줘야지.
이런 거 눈으로 다시 검산해. 혹시 틀렸나? 이렇게. 됐냐? 그냥 더 하지 말고 축만 찾아. 축 몇이야? 축 x는 몇? 1. 되냐? 축이 x는 1이지. 그럼 얘를 좀 더 빠르게 꼭지점 좌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지. x좌표는 1이구나. y좌표는 1 넣으면 되지. 계산해. 1 넣으면 몇이야? 2, 3, 3. 됐어. 그리자. 꼭지점이 1,3이구나. 최고차항 계수는 음수니까 이제 이런 밥그릇 모양일 건데 y절편이 1인 건 잘 확인하시고 따라서 1,3에 y절편 1이 요쯤 지나가게 잘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지? 그림 그리는 연습 한번 잘 해보시고 그 부호 판별하는 건 나중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좀 더 풀고 쉬었다가 할게. 자, 지금까지 숫자로 들었지만 당연히 문자 투성으로도 돼 있을 거고 문자 투성으로 돼 있어도 배운 법칙대로 잘 해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다음 2차 함수 그래프에 꼭지점이 직선 위에 있다. 아까 말했지 위에가 그 위가 아니야. 어쨌든 잠깐.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꼭지점을 찾아야 되지. 맞아?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고칠만 하네. 왜냐면 실은 이미 완전 제곱식으로 완성돼 있어. 막 반땡 제곱이 뒤에 있잖아, 그냥. 그지? 이건 뭐 일단 첫 번째 문제라, 쉽네. 그냥 이미 완전 제곱식으로 바로 고쳐줘. 뒤에만 그대로 잘 쓰면 되겠네. 그럼 여기에서 성급하게 하지 말고 딱 써놓은 다음에, 아하! 이 자식 꼭지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구나 까진 써라. K, 4K 플러스 5. 됐냐? 말했지. 근데 얘가 직선 위에 있다. 무슨 뜻이라고? 직선 대충 그릴게. 요렇게 생긴 직선 위에 있다. 무슨 뜻이라고? 이 직선 위에 있는 수, 근데 이거 지금 점으로 보이지, 그지? 점이 연결돼서 선이 된 거야. 이 수많은 점 중에 하나가 요 자식입니다. 라는 얘기니까. 저 K, 4K 플러스 5. X좌표가 K고 Y좌표가 4K 플러스 5라는 얘기는 여기에 넣어도 된다라는 뜻으로 잘 대입만 해주시면 그 다음은 K 값이 자연스럽게 나오겠네. 이렇게 더러 마이너스 3분의 4. 됐지? 다음 이참수 저가 꼭지점이 1, 4분면에 있다 그랬어. 자, 일단 꼭지점부터 찾아봐. 완전 제곱식으로 아예 끝까지 고치거나 아까 내가 알려준 것처럼 축만 뚝 찾는 방법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미 완전 제곱식으로 바로 고치기 좋게 준비가 다 끝나 있기 때문에 얘는 뭐 굳이 그냥 고치는 게 낫지. 나머진 그대로 잘 써주시고. 그럼 얘 꼭지점의 좌표는 몇이요? m, 마이너스 m 플러스 2가 되겠네. 됐지? 자, 이거 중학교 때 몇 번 써봤잖아. 1, 4분면에 있다. 무슨 힌트를 준 거야? 뿔뿔이라고 힌트 준 거지. X좌표도 플러스, Y좌표도 플러스라는 힌트 준 거지. 즉, X좌표로 잡혀있는 M도 0보다 크고 Y좌표인 마이너스 M 플러스 2도 0보다 크다. 그냥 요 힌트 준 거네. 부등식 좀 풀면 되겠네. 이건 몇이야? 2보다 작다.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범위 구하랬잖아. 구했다. 정답. 밑에 3, 4, 3. 야, 그냥 2차 함수에서 y가 0인 경우가 2차 방정식이야. 따지고 보면. 그지?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2차 함수할 때 2차 방정식에서 썼던 기술들은 계속 나올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기술들이나 기본적인 공식들이 아직도 안 잡혀 있으면 당연히 이제 벌써 이미 못 알아듣기 시작할 수 있어. 계속 나와 2차 방정식은. 이제 이 다음 단원인 3차 방정식 가면 3차 방정식도 2차 방정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지금도 나왔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느닷없이 2차 방정식이래. 그러니까 그냥 fx라고 줬지 2차 방정식인가 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차 방정식 최고참 계수는 x라 1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고 뭐냐 ax 플러스 b 이런 2차 방정식인가 보네. 근데 뭐 준 거야? 두근을 알파 베타라 그러더니 이거 줬잖아. 두근의 합 준 거지? 1차항 계수 준 거잖아? 몇이야? 마이너스 6이겠네. 됐지? 두근의 합이 6이란 얘기는 저기 마이너스 6인 거죠. 1차항 계수가. 최고참 계수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분의 이거가 6인 거니까. 따라서 이렇게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찾았고 이때 여기 좌변에 적혀 있는 이게 지금 fx로 설정만 되어 있을 뿐이네. 따라서 fx 찾아주자. 써주자. 아, fx가 이렇게 생긴 애구나 알려준 거지. 그럼 그 다음 요 fx에 꼭지점이 직선 위에 있다 그랬어. 자, 그럼 또 이거 보고 꼭지점 찾자. 이건 뭐 그냥 다 숫자 투성이니까 바로 고쳐볼까? 마이너스 6x니까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b 해서 얘는 뭐가 뭐 꼭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게 뭐 그리 복잡하지 않으면 이렇게 끝까지 고쳐도 돼. 당연히 돼. 꼭지점 써주자. 3, 마이너스 9 플러스 b. 다시 얘가 직선 위에 있다. 저 직선 위에 수많은 점 중에 하나다. 여기 x자리와 y자리에 집어넣어도 된다. y자리에 마이너스 9 플러스 b. x자리에 3 집어넣으면 b 값이 나오겠네. 몇이냐? 마이너스 2. 9 넘어가면 7이네요. b 값은 7. 따라서 지금 뭘 구한 거야? f1 구하라 그랬어, 문제에서는. b 값을 7인 걸 알았기 때문에 2차 함수 fx가 완성이 된 상태지. 됐네. f1 값을 구하시오. 여기 자판기에다가 1 집어넣으면 뭐 튀어나오니? 라고 물어본 거네. 됐지? 다음. 이건 방금 설명한 거지.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줬어. 내가 방금 전에 설명한 2차 함수를 그리는 방법 중에 두 번째를 말하고 있는 거지. 즉 지금 이거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이랑 두 점 마이너스 2,0 뭐 요쯤 찍어. 그 다음 1,0에서 만난대. 이렇게 지나간다는 소리 아니야. 됐냐? 물론 지금은 최고참 계수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참 계수가 음수인 경우도 생각은 해줘야 돼. 똑같이 지나가는데 최고참이 음수여서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됐냐? 자, 보자. 또 꼭지점 찾아야 되네. 자, 아까 전에 알려준 거대로 하자. 이렇게 그려도 꼭지점 찾을 수 있지. 찾자. 제일 먼저 뭐부터 찾아? 요 중앙을 가르는 선부터 찾아. 축. 몇이야? 몇이야? 아까 알려줬잖아. 평균 구하듯. 계산 그대로 해. 평균 구하듯. 더해서 나누기 2.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 나누기 2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 뭐 이 그림도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뭐 큰 상관없지. 그러니까 지금 그림은 두 종류지만 어쨌든 꼭지점 좌표는 하나로 딱 표현해서 쓸 수 있겠지.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됐냐? y좌표 쓰자. y좌표 찾으려면 관계식이 필요하지. 자, 이렇게 x축 마이너스 2랑 1을 지나가는 fx식 알려줬잖아 방금. 몇 분 전에 해줬잖아. 아마 이렇게 생겼겠지. 맞냐? 그치? 단 최고참 계수를 모르기 때문에 A 써주시면 되지. 됐냐? 그러니까 아마 A가 양수면 왼쪽, 음수면 오른쪽이겠지. 그러니까 뭐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관계식은 하나로 띡 하고 나오지요.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y좌표 찾고 싶으면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네. 여기다가 x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 봅시다. 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몇이야? 2분의 3. 곱하기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죄다 곱하는 거지. 이러면 마이너스 4분의 9. a가 꼭지점인 게 나오네. 마이너스 4분의 9a. 얘가 직선 위에 있다.
x에 y에 각각 집어넣어도 된다. 집어넣자. x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고요. 빼기 y에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것이 7이구나. 됐네. 따라서 4분의 9a는 9. 양변을 9로 나눠주면 4분의 1a는 1. 4 넘기면 a 값은 4. 됐냐? 됐지? 따라서 a 값은 4. a가 4면 fx가 완성된 거고. 끝까지 가자. 그 다음 구해야 되는 건 f의 마이너스 1 넣으래. 집어넣어. 정답은 마이너스 8이네요. 됐지?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꼭지점을 찾는 거라던가 관계식 세우는 거라던가 아까 내가 설명해 준 것들 다시 강의를 보면서 하던 잘 이렇게 반복 숙달시켜서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뻥 안 까고 이제부터 그 다음 수업부터 멍 때리고 지금도 멍 때리고 있나? 아무 말도 못 알아듣게 될 거야. 자, 갑시다. 일단 여기에서 그냥 잠깐 오랜만에 뭐가 등장하냐 하면 m값에 관계없이라는 항등식 같은 문구가 들어있으나 함수기 때문에 엄연히 따지면 항등식은 아닌데 원리가 비슷해. 자, 자네들 항등식 기술 1번, 2번, 3번 중에 2번 기술이 예를 들어 m에 대한 똑같은 문자로 해볼게. m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뜻은 m에다가 무엇이든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2번 기술이 그 m이라는 항등식에 해당하는 문자로 이렇게 내림차순하는 기술이었지. 이렇게 하던 기술이었지. 그래 놓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하던 게 항등식 2번 기술이었단 말이야. 얘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왜 여기가 0이어야 될까? 항등식의 뜻이 뭐야?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라는 뜻이거든. 해당 문자에. 지금은 내가 이제 m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봐봐. 아니 니들이 그냥 가만히 생각해봐. 지금 항등식이라서 m에다가 1을 넣어도 되고 2를 넣어도 되고 3을 넣어도 되고 17을 넣어도 되고 지금 요 m에다가 뭐든 넣을 수 있거든. 항등식이라 그랬기 때문에 17을 넣어도 되고 4를 넣어도 되고 115를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1720을 넣어도 되고 루트 3을 넣어도 되고 4 루트 3을 넣어도 되고 18을 넣어도 되고 1818을 넣어도 되고 28을 넣어도 되고 다 넣어도 되거든. 요 m에다가 뭘 넣든 계속 값이 일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기를 그래서 0으로 만드는 거야. 얘가 뭔 난리가 나도 좀 진정해, 좀 꺼져 이럴 수 있게, 그지? 그래서 저 앞에를 0으로 만들어준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원리야. m값에 관계없이 항상 뭔가 일정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써있지. 근데 함수에 보면 m이 들어있지. 따라서 항등식처럼 저기 m으로 한번 없는 건 놔두고 m 붙어있는 애들을 싹 다 묶어내봐. 그럼 이렇게 되지. 되냐? m 붙어있는 것만 싹 묶어낸 거야. 그럼 방금 전에 알려준 그 원리에 의해 다시 한번 m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여기에다 네가 1을 넣던 2를 넣던 18을 넣던 또 써야 돼. 28을 넣던 38을 넣던 48을 넣던 계속 일정하게 값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렇게 하고 싶으면 방법은 여기를 몇으로? 얘가 0이 되는 경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저기가 0이 되는 경우가 x가 몇인 경우니? 여기가 0이 되는 경우가 x가 2가 되는 경우지? 됐냐? 그런데 함수는 자판기라 그랬어. x에 2를 넣게 되면 당연히 y가 뭔가 따라 나올 거야. 뭐 따라 나와? 4 나오지? 계산해봐. x에 2 넣어봐. 4지? m은 그냥 터져버리고 4 나오지? 맞지? 다시 말해 네가 m에다가 이걸 넣던 x가 2면 y가 4로 고정된다는 소리라 지금 요 일정한 점 p가 2,4다라고 항등식 원리 살짝 빌려 써서 이렇게 기술을 쓸 수 있는 거야. 됐지? 간간히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고 계셔. 따라서 지금 점 p는 2,4
4다 라고 준 거고, 자 근데 그게 심지어 이게 꼭지점이다 라는 힌트까지 준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도 방향성을 두 개로 잡아볼게. 꼭지점을 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방법,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야지 하고 얘를 고칠 수도 있어. 물론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안 풀 거지만 이렇게 문자로 잡혀 있어도 완전 제곱식 고칠 줄 알아야 돼. 축 찾자. 그러니까 축 찾는 것처럼 해보자. 반땡 2분의 m. 제곱한 거 붙여야 되지. 4분의 m 제곱. 다시 빼야 되지. 원래 있던 거 잘 써야 되지. 그럼 이게 누구 전체 제곱? x 하고 요거 보면 된다 그랬지. x 플러스 2분의 m의 전체 제곱. 남은 건 뒤에.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고 여기가 남은 애들이지. 마이너스 4분의 m 제곱 마이너스 2m이 될 거며 끝까지 써. 이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m, 마이너스 4분의 m 제곱 마이너스 2m이라고 쓰게 되는 거고, 이게 2,4구나 하고 천천히 잘 부호 실수하지 않도록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2다 하면 되겠네. 맞아? 됐지? 이렇게 문자로 돼 있어도 완전 제곱식으로 끝까지 고칠 줄 알아야 돼. 알긴 알아야 돼. 당연히 계속 나올 거니까. 그리고 그냥 이 문제를 푸는 데만 집중해보면 실은 이렇게 가는 것보다 꼭지점을 알잖아. 꼭지점을 알면 그걸로 먼저 2차식을 찾아버리는 역주행이 훨씬 더 나을 거야. 꼭지점이 2,4야. 단 최고차항계수는 보고 써. 최고차항계수가 1인 거는 지금 여기서 확인되지. 최고차항계수가 1이고 꼭지점이 2,4인 2차식을 내가 먼저 역으로 써버리는 게 당연히 이 문제는 훨씬 편하지. 맞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저렇게 바꾸면 되지. 저렇게가 어떻게 해야? 다 전개했잖아. 전개하자. 얘를 전개하면 되겠네. 플러스 4 플러스 4니까 8. 그럼 이제 계수 비교하면 되겠네. 1차항 계수가 m이 마이너스 4구나. 상수항도 맞춰보면 정답이고, 얘는 당연히 이게 더 편하지. 알면 더 거꾸로 가면 되지. 그치? 자, 이제 그림을 뭐라고 해야 될까? 시력 테스트를 하도록 하지.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까 알려준 그래프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지금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여기 x는 2라고 쓰여져 있는 게 뭔지, x좌표가 2인 2,1, 2,2, 2,3 요 라인 말하는 거지. 지금 요 직선의 시기에 x는 2라고 준 거라 여기가 지금 x좌표가 2라고 알려준 거야. 됐지? 자, 해서 축의 문제에도 써있네. 축의 방정식이 x는 2인 이 참수 그래프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대문자 a와 대문자 b라고 잡았고, 요거 밑에다가 이렇게 쓸게. 여기가 x가 2인 라인. 그 다음 y축과 만나는 점을 그림 보면서 여기 좌표를 지금 0,3이라고 알려준 거고, 그 다음 삼각형 ABC 넓이다 그랬으니까 이제 자네들은 그림을 잘 보면서 삼각형이 뭐 말하는지 잘 쳐다보시고, 자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힌트로 줬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 공식 알지? 당연히 삼각형 넓이 공식을 머릿속에서 잘 생각하면서, 즉 이거와 이거를 그림에서 찾을 수 있나 보셔야 되는데, 지금 높이는 알 수 있지? 높이 알 수 있지. 높이 알 수 있네. 왜? 이 삼각형이면 당연히 AB를 밑변으로 보고 여기를 높이로 봐야 되는데, 여기 C의 Y좌표가 여기가 지금 3층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높이가 3인 거 자연스럽게 알 수 있네. 자, 그럼 높이는 3이고 이 계산 결과를 9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저거 밑변은 몇이야? 6. 됐냐? 밑변은 6이구나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네.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 밑변이라 하면 여기를 말하는 거지. 여기 길이를 6이라고 알려준 거네. 됐냐? 자, 이제 다 필요 없어. 이 그림을 잘 쳐다보면 fx까지 다 찾을 수가 있지. 찾아서? 너무 중간 과정을 건너뛰고 내가 물어봤나? 이 그림을 잘 보면 저기 대문자 A와 대문자 B를 구할 수 있어. 좌표를 몇인지. 그지? 구해줘. 구해지냐? 아저씨들 구해지냐? 구해지냐? 여기가 x는 2인 라인이잖아. 근데 여기 길이가 6인 거 알지? 그럼 이 참수는 대칭성을 띠기 때문에 여기 반씩 따개면 3이겠네? 맞아? 그럼 x는 2에서 3만큼 오른쪽으로 간 여기가 b의 x 라인일 거고 3만큼 왼쪽으로 간 여기가 a의 x 라인일 거 아니야. 맞지? 그치? 나오잖아. 그래서 따라서 여기가 x는 이 라인인데 x는 이 라인인데 그 옆에 있는 여기 b쪽 라인 그 다음 그 옆에 왼쪽으로 간 요 x 라인 여기 라인 다 나오는 거 아니야. 됐지? 여기 중앙이 2인데 여기 길이가 6이라 반씩 쪼개주면 길이가 3이잖아. 여기 간격이 3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5겠네. 얘는 그럼 마이너스 1이겠지. 그림 잘 봐야지. 이렇게 되냐? 다시 말해 지금 저기 대문자 A와 대문자 B의 X좌표가 나와 있는 거고 여기 지금 X축 위다. X축 위다. X축이라 하면 지상 0층 땅바닥을 말하는 거지. Y좌표는 다 0인 지점들이야. B좌표도 5,0이라고 나와 있는 거네. 이러면 fx 구할 수 있잖아. 그림이 뭔가 막 그려져 있지만 다시 한번 핵심만 딱 가지고 와서 그려보면 지금 이거 알고 있는 거라고. 이 참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 짝이 마이너스 1,0 여기가 5,0 이렇게 알고 있는 거라고. 그럼 아까 알려준 대로 이 참수 그래프 그리는 두 번째 방법인 인수분해해서 그리기를 생각해 보면 이 자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역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최고차항계수는 문제 나와 있냐? 아무 말도 없다. 그럼 미지수로 잡아주시고. 됐지? 그럼 이제 A를 구하기 위한 다른 힌트를 그림에서 또 찾아야 되는데 써먹을 만한 거 뭐 있어? A를 구하기 위해 내가 또 그림에서 갖다가 써야 되는 힌트는 뭐 있냐? 여기 이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얘가 지나가는 점 하나가 더 있지. 어디? 여기 아까 전에 여기 저기 0,3 저 이차 함수 위에 한 점이야. 그지? 다시 말하면 여기에다가 지금 0,3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네. 이 fs가 이제 y를 말하는 거니까 y에다가 3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a네. 따라서 a 값은 좀 더럽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5분의 3 하고 찾는 거지 뭐. 뭐고 하는 거니? F19하래. 자, a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이기 때문에 a 한 번 더 쓰자. fx가 이제 여기 a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 5분의 3 나머지는 그대로 잘 작성해 주시고 F10을 구하래죠. F10을 구해라. 자판기에다가 10 집어넣어라. 자, 10 집어넣자. 5분의 3 곱하기 10 집어넣으면 11 10 집어넣으면 5 아유 그래서 약분은 되게 해줬네. 정답은 마이너스 33이 되겠네. 됐지? 숨은 그림 잘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더더욱 정말 중요한 거야. 이 x는 2, 뭐 y는 3, y는 0 이런 라인에 대한 건 정확하게 잘 잡혀 있어야 돼.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하면서 다 설명을 했던 겁니다. 다음 밑에 그 다음 볼 그림은 여기 346번 한번 볼게. 빠르게 그림 좀 감상을 하지 말고 해석을 좀 하고 있어 봐. 그래프를 제발 감상하지 말고 해석을 해봐. 자, 지금은 요거 중요하네. 아니 중요한 게 아니라 식을 다 줬어. 2차 식을 다 줬지.
저거 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나와야 돼, 지금. 제 마이너스로 묶어서 완전 제곱식 고치려면 고칠 수도 있지. 완전 제곱식으로 고칠 때는 상수항을 빼놓지요. 이거 이 정도는 바로 해도 되지? 플러스 4 마이너스 4 붙여서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볼 수도 있고 지금 2의 제곱 여기까지만 완전 제곱식이지 마이너스 4는 얘랑 같이 나가면 더하기 1 저 이차 함수는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 제 인수분해도 되거든. 인수분해 할 거면 통째로 묶어주고 합시다. 물론 저대로 인수분해 해도 되고 뭐 인수분해야 자네들 2차 방정식에서 각자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다룰 수가 있으셔야 될 거야. 됐지? 지금 가장 적절해 보이는 힌트는 우리가 지금 저기 A, B, C, D 저 사다리꼴 넓이 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더 적절하겠네. 그러니까 봐봐 이거를 너네들이 문제를 보면 당연히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며 보고 판단해야지. 얘는 지금 뭘 찾은 거야? 이건 지금 뭘 찾은 거야? 꼭지점 찾은 거거든. 꼭지점이 2,1이구나.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찾은 거야 여기. 됐냐? 그런데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찾은 거는 이건 뭐 찾은 거야? x에 1 박으면 y가 0이고 x에 3 박으면 y가 0이니까 x축 위에 두 점 알려준 거야. 어디야? x축. 정신 잘 차려. 그냥 여기 보시면 문제 잘 봐. x축 여기 있어. 여기가 x축이야. 지금 여기랑 여기 알려준 거지. 됐냐?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그림을 보고 구해야 되는 게 요 A, B, C, D인 것까지 생각해서 너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지. 지금은 그냥 이렇게 찾는 게 더 효율적이겠구나 하고 판단을 내려야지. 그지? 그리고 실은 이걸 찾으면 아까 그 꼭지점 딴 건 몰라도 추근할 수 있잖아. 그지? 1하고 3이잖아. 중앙 2. 축도 뭐 필요하면 축도 구할 수 있어. 여기 x는 2 라인일 거야. 됐지?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뭐냐? 자, 사다리꼴 넓이 공식 다들 알고 있지? 2분의 1에 윗변, 아랫변, 높이. 됐냐? 지금 잘 보면 이미 다 알아. 다 알아 이제. 다 구했어. 숨은 그림 찾기. 관계식도 보면서 저 관계식도 보면서 얘도 보면서 그림도 보면서 필요한 거 보면서 보면 지금 다 나왔어. 다 구했어. 몇 개나 보이냐? 확인해 볼까? 그러니까 지금 윗변은 여기 A, B에 해당하겠지. 이거 길이 나왔잖아. 아랫변은 여기 CD겠지. 높이는 이제 여기 간격일 거고. 이건 나왔지. 1이고 3이니까 길이는 2겠지. 예. 내가 일부러 안 썼지만 저기 식도 봐. 꼭 내가 써줘야 돼? 너네들 이 식을 보고 스스로 써. y절편 보라고. y절편.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지. 이 말은 지금 그림에 y축과의 교점이 여기 C로 잡혀 있거든. y축과의 교점이 C로 잡혀 있는데 여기 좌표가 0, 마이너스 3이다. 지하 3층이라고 알려줬어. 여기가 지하 3층이래. 여기가 0층이고 길이 이게 높이잖아. 이만큼이 높이잖아. 3이지 3. 높이 3. 됐냐? 됐지? 이건 이거 몇? 4. 오케이. 됐어? 여기가 2인데 여기가 바로 옆에 여기 C쪽 라인 여기가 Y축이지. Y축이란 얘기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X는 0이라는 직선이야. 여기 간격이 몇이야? 그래서 2. 그럼 당연히 이차함수 대칭성에 의해 얘랑 같은 맞은편에 있는 여기 뒤쪽 라인 여기 간격도 2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4지. 됐냐?
다시 말하면 여기 요만큼이 2잖아. 그럼 요만큼도 2지. 2차 함수 대칭에 의해. 따라서 CD 길이가 4 나온 거야.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끝. 됐지? 좌표 평면에서 이런 길이들, 간격들 보는 연습을 많이 중3 때 많이 했었을 건데 지금은 더 잘 하셔야 돼. 중3 때 잘 못했어? 그럼 지금 더 빡세게 잘 해. 여러 자꾸 강의도 다시 보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막 다음 시간 가면 x는 4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이 소리 하고 있기만 해봐. x는 4 그려봐라. 그랬더니 이상한 데다 선 긋고 있기만 해봐. 아주씨. 그냥. 그 다음 347번도 중학교 때 몇 번 해본 적 있을 거야. 막 잘라가지고 넓이 구하기 이런 거 있었지. 그치? 347번에 1번부터 보자. 거기 너네 지금 책 펴고 있지? 프리노트 상에 색칠된 부분이 잘 안 보일 수 있거든. 잘 안 보이시면 책 보고 색칠해 넣어. 지금 색칠이 여기 돼 있는 거야. 여기. 요렇게. 됐냐? 당연히 자네들은 저렇게 곡면으로 쌓인 부분 넓이는 너네 곡면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원밖에 없어. 저런 건 이제 나중에 적분 배우면 다 구할 수 있는데 뭐 어차피 적분을 배워도 저거를 그렇게 안 구해. 잘라서 구하지. 어떻게 오릴까? 절취선 좀 잘 이렇게 오려 붙여서 니들이 아는 다각형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리고 언제나 절취선을 그을 때는 가능하면 X축, Y축에 이렇게 평행하게 잘라주는 게 제일 좋고, 지금 가장 알맞은 절취선은 혹시 이거 맞니?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를 쭉 가위로 오려서 였다가 갖다 붙이면 완벽하게 떨어지겠지. 왜냐? 얘네 둘 다 관계식도 봐. 이것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말고 관계식도 봐. 최고차항 계수가 둘 다 1. 그러니까 크기가 1이거든. 마이너스 1 똑같거든. 굴곡이 똑같다는 얘기야. 굴곡이 똑같다는 얘기는 쟤네들은 어쨌거나 평행이동한 관계란 얘기야. 그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따라서 지금 이 파란 부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오려 붙여서 우리들은 그냥 요거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면 되겠구나 하고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잘 판단해서 구해주시면 된다. 아이씨. 그러면 이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고 보도록 하자. 일단 관계식 다 나와 있어. 자, 야, 지금도 또 아까랑 똑같아. 이거 지금 마이너스로 다 묶어보면 인수분해도 가능하고 당연히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진행도 둘 다 가능하거든. 지금은 어느 게 더 좋아 보여?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이어서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꼭지점 찾을까? 아니면 요거 인수분해서 저기 X축에 붙어 있는데 찾을까? 뭐가 좋아 보여? 꼭지점 찾는 게 좋아 보이지. 그래야 돼. 아니, 우리가 구할 직사각형의 꼬다리가 여기 붙어 있는데 이거 지금 X좌편 이런 데 찾아서 뭐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맞게 행동을 해야지. 지금 이 문제는 이 방법보다 요걸로 완전 제곱식으로 꼭지점을 찾는 게 낫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 플러스 1 붙이고 다시 빼기 1 빼주시고 원래 있던 거 써주시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얘 나가면 4네. 실은 이렇게 숫자들이 이쁘게 딱딱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끝까지 고치던 아니면 아까 알려준 것처럼 축은 x는 1이군. 그럼 꼭지점의 x좌표가 1일 것이고 y좌표는 1 집어넣어서 계산해야지. 이렇게 하던 뭐 큰 차이는 없어.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당연히. 됐냐? 어쨌든 찾았고요. 저 옆에 놈도. 자, 저 옆에 한 놈 더 있잖아. 8x-10이야. 자, 이거는 한번 축 찾는 걸로 해볼까? 요거 보고 축 나오지요. x는 4. 그럼 꼭지점의 x좌표가 4라는 얘기고 y좌표는 4 집어넣어서 계산. 몇이야? 4네. 따라서 지금 꼭지점 A좌표 및 B좌표를 다 구한 거야. 여기 좌표가 지금 1,4. 여기 좌표가 지금 4,4 나왔어. 다 구했네.
가로의 길이 몇? 3. 됐냐? 가로의 길이 보려면 x라인 봐야지. 여기가 x가 1인 라인, 여기가 x가 4인 라인이니까 그 간격은 3. 높이를 보려면 당연히 이 길이를 봐야 되고, 지금 x축, 즉 여기가 땅바닥이 맞지? 땅바닥이 맞는데 여기가 지금 4층이잖아? 길이는 4겠네. 그 다음 밑에 그림. 밑에 그림 또 잘 감상. 아예 감상이 아니라 관찰. 빨리 절취선부터 잘라봐. 또 잘라야 될 거 아니야? 아씨, 어디를 오려 붙이지? 하고 잘 쳐다봐, 빨리. 자, 색칠된 부분이 지금 이제 책에는 잘 나와 있을 거고, 색칠된 부분이 지금 현재 여기지, 이렇게. 당연히 곡면으로 잔뜩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계산 불가능하지. 야, 가위 들고 빨리 오려봐. 어디랑 자를까? 알파벳으로 말해봐. 저기 좀 A, B, C, D 있잖아. 그지? 어디 자르면 돼? 보여? 그래, 어디?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잘라서 이어붙이면 되지. 됐냐? 그지? 다시. 그러니까 지금 몰랐어? 그래. A, B에 가위를 대고 여기 노란 부분을 쓱싹쓱싹 오려가지고 요따가 갖다 붙이면 완벽하게 되는 거 아니야. 됐지? 그래서 여기 노란 부분은 이제 삭제되고 여기만 이렇게. 이러면 결국은 우리는 이제 여기 평행사변형이지 이거.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됐냐? 잘 잘라야지. 자, 다시 알아보기 쉽게 이쁘게. 그럼 이제 이 평행사변형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뭔지부터 잘 판단을 좀 해봅시다. 자, 이러면 뭐도 중요하냐 하면 지금 fx와 gx의 관계도 중요해. 위에 관계식 저거 무시하지 마. 아까 내가 평행이동 설명해 준 거 잘 기억하고 있지? 얘네들이 지금 이런 관계거든. 무슨 관계야? 이 상태로 얘는 뒤에 이거 붙어 있잖아. 이거 지금 어떻게 이동한 거야? y축으로 플러스 3 이동한 거지. 됐냐? 자, fx, gx는 함수 이름 버전인 거고, 자, y는 버전으로 다시 한번 고쳤으면 원래 이렇게 있었던 애를 y축으로 3칸 밀어서 y에 앉을 애들이 살이 다 뒤룩뒤룩 3kg가 쪄가지고 의자 무게를 3을 빼야 되는 거고, 이 상태로 얘가 넘어와서 이렇게 된 거잖아. 즉 얘는 지금 현재 얘랑 얘를 y축으로 fx를 y축으로 3칸 민 거를 식에서 판단을 할 수 있어. 즉 다시 말해 지금 여기 밑에 있는 u자 3칸 들어 올린 게 위에 g라고. 됐냐? 그 정도만 파악해도 실은 여기 길이는 바로 나오지. 그래서 여기 길이가 3일 거야. 3칸 올라갔잖아. 맞지? 3칸 올라갔잖아. 맞지? 이 fx라는 점 위에 있는 요 fx라는 이 점들로 이루어진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위로 3칸씩 올라갔으니까 길이가 3이겠지. 그치? 그 다음 이 평행사변형이면 그러면 이제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높이는 요 라인의 간격을 봐야 되지. 여기랑 여기랑의 요 사이 간격을 봐야 되지. 여기가 높이에 해당되겠지? 근데 여기랑 여기는 다 나와 있다. 계산할 게 없다. 다 나와 있지? X좌표 A하고 D하고 X좌표 1 나와 있네. 여기 1이야. B랑 B하고 C의 X좌표 나와. 막 이런 거에 혼동 막 낚여가지고 여기가 4래. 그럼 여기 간격은 3이겠네. 됐냐? 따라서 지금 이 노란색 평행사변형 밑변이 3, 높이가 3, 넓이는 9가 되겠네요. 됐지? 자, 해서 이차함수 계수와 부호. 이것도 아마 중학교 때 하긴 해본 적 있을 거야. 기억은 안 나겠지만. 기억나면 좋고.
하여간 이때는 확실하게 이게 좀 필요해요. 다시 한번 y는 완전히 풀버전 미지수로 잡혀있는 함수라 할지라도 완전 최고차함계수가 만약에 양수라면 이렇게 음수라면 이렇게 생겼을 건데 아무리 그래도 언제든지 이 축의 방정식은 세울 줄 알아라. 그래서 아까 알려준 거 마이너스 2a분의 b는 바로바로 잘 써낼 수 있어야 된다. 됐지? 됐지? 과정도 그리 만약에 내가 이제 축의 방정식 뭐 있었는데 내가 공식이 기억이 안 나 까먹었어. 그러면 즉시 직접 조금만 해봐도 바로 알 수 있다라고 그랬지. 끝까지 다 고칠 필요 없다니까 딱 이렇게만 해놓고 자네들은 여기 1차항 계수만 잘 쳐다보면 되잖아.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려면 반으로 나눠야 되고 이후에 막 뒤에서 쿵짝쿵짝을 해야 되는데 이 반으로 나눈 것만 보면 바로 쟤는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이걸 보면 축이 나오는 것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져야 된다. 됐지? 어쨌든 그래서 이걸 좀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호 파악하기 봅시다. 일단 방금 지금까지 한 이차함수 그래프 그렸던 것들 잘 기억하고 있다면 이미 이 그림만 딱 쳐다보고도 A하고 C는 부호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냐? A 부호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야 이건 너무한다. 중3 때 했던 기본 아니야? 이렇게 뒤집혀 있는 모양이면 최고차함계수의 부호는 음수겠지. 됐지? 그 다음 C도 부호 바로 나오잖아. C 부호 뭐야? C의 역할은 이게 상수항이기 때문에 X에 0을 박았을 경우에 Y좌표가 C거든. 즉 0,C Y절편 봐야지. Y절편. Y축 건드리는 Y축 죽방한테 날리고 어깨빵 날리고 지나가는 지점이 여기잖아. 땅바닥 X축 여기 있잖아. 지상이잖아. 지상. 양수네 양수. 일단 A랑 C는 금방 나와. B를 어떻게 구할까 할 때 B도 구하는 방법이 고정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려운 게 아니라 까먹으면 못 풀어. B를 구하려면 필요한 게 축이거든. 저 1차항 계수의 부호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 축을 알아야 돼. 자, 축이 이렇게 생긴 거 아까 방금 열심히 설명했지. 일단 축의 부호부터. 축이 지금 여기 있잖아. Y축이 여기 있잖아. Y축의 오른쪽이면 플러스지. 축의 부호가 플러스지. 즉 얘가 부호가 플러스라고. 0보다 크다고. 얘가 0보다 커야 돼. 근데 A는 음수야. B는 뭐라고? 다시. 진짜. 자, 이거의 최종 결과는 플러스여야 해. 그림을 보니까 축이 오른쪽에 있잖아. Y축에. 그지? 현재 A는 마이너스라고. A는 음수야. 여기까지만 보면 얘가 마이너스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현재 플러스지. 그럼 B는 그대로 플러스여야 결과가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B는 0보다 크다. 됐지? 그리고 저 4번과 5번은 4번과 5번도 그냥 방법을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단지 그냥 쟤는 뭐야 하고 멍 때리고 있으면 못 풀고 4번과 5번은 자, 저 Y는 이잖아. 저 Y는을 잠깐만 표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 fx라고 이름 좀 붙여줄게. 자, 4번. 딱 그냥 바로 말해줄게. 여기에 뭔가를 넣으면 4번이 나와. 그거 찾으면 돼. 지금 요 fx라는 자판기에 뭔가를 넣으면 4번이 나와요. 좀만 생각하면 쉽잖아. 뭐 넣으면 돼? 마이너스 2 넣으면 되지. 그렇게 조금 생각해서 찾아주면 된다. 맞아. 마이너스 2를 한번 집어넣어 보면 넣어봐. 이 제곱이라 플러스 4잖아. 4a. 마이너스 2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2b가 되고 플러스 c. 이거구나. 되냐?
x가 마이너스 2일 경우에 부호를 봐야 되는 거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어머 그런데 여기 x축 위잖아. 마이너스 2, 0을 지남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거든. 다시 말하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값이 0이래. 즉 얘 계산 결과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냥 0인 거네. 이건 그림 보고 나오는 거지. 그지? 따라서 4번 정답은 그냥 0. 됐냐? 약간 변하고 던지면 5번이야. 5번은 뭐게? 5번도 결국은 뭘 넣은 거거든. 뭘 넣어야 될 것 같아? 5번도 결국엔 여기 자판기에 뭔가를 넣은 거야. 뭔가를 넣어서 약간 추가 조작한 거거든. 뭐게? 뭘 넣어야 되게? 해서 잘 감이 안 올 땐 이 점을 생각해. 봐라. 이렇게 생긴 자판기는 뭘 넣든 자 당연한 얘기지만 얘는 상수항이라 니들이 저기서 x에다 뭘 넣던 쟤는 그냥 결국 마지막엔 플러스 c하고 붙어야 되지. 맞지? 근데 쟤는 지금 저기가 4c가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뭘 넣는지 감이 안 올 수 있어. 감이 오면 좋고. 따라서 감이 잘 오지 않으면 이 4를 빼버려. 여기를 C,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 얘를 C로 만들어야 좀 뭐가 보일 거라고. 4를 빼버리십시오. 그럼 이제 안에 거는 그대로 반대로 4를 나눠주면 되죠. 2분의 1 B 플러스 C 이렇게 식을 조작할 수 있지. 이런 조작은 가끔씩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분배, 다시 집어넣어서 검산까지 잘 해. 괜히 틀리지 말고. 됐지? 됐지? 어쨌든.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알겠어? 그리고 나서 요 부분을 잘 보면 이제 보이냐? 뭐 집어넣으면 돼? 뭐 넣으면 돼? 2분의 1 넣으면 저 하얀색 밑줄 친 거 나오지? 맞지? 그렇지. 그래서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따라서 이거의 부호를 정하는 거잖아. 즉 이거긴 한데 야 4야 어차피 이건 양수잖아.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지. 부호 조사할 거면 그냥 얘만 부호 조사하면 되지. 다시 말해 2분의 1 넣은 경우에 부호를 조사하면 되는 거고 2분의 1 그러니까 부호만 조사하면 돼. 선생님 2분의 1이 어딘지 어떻게 정확하게 아나요? x가 2분의 1인 라인 그냥 적당히 그림 보고 찾아. 부호만 결정하면 돼. 야 그래도 여기 어디 있지 않겠어? 맞아? 여기 축보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건 몰라. 근데 여기 있던 2분의 1은 여기 금방 어딘가에 있을 건데 중요한 건 부호는 플러스잖아. 그거 찾았으면 됐지. 그걸 물어본 문제인데 얘는 0보다 크네. 됐냐? 자 여기가 4니까 적어도 여기 어디 붙어 있을 거 아니야. 2분의 1 그지? 거기에서 그래프는 위에 있지. 그치? 그래서 플러스 349번 안 까먹었으면 별 문제 없으나 왠지 까먹은 사람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확인. 딱 요거 하나 때문에 잠깐 보는 거야. 안 까먹었어? 이거 무슨 조건? 루트랑 합했더니 가시 튀어나왔대. 복소수에서 한 거. 무슨 조건이지 저거? 둘 다 음수라고 조건 준 거지. 됐지? 그냥 한번 생각해. 이런 거지, 이런 거. 둘 다 음수여야 두 군데서 i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얘네 둘이 만나서 마이너스 생기는 거라 그랬어. 자, 나 같은 경우는 분수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튀어나올 때는 언제였어? 밑에가 음수고 위에가 양수일 때라 그랬어. 예를 들면. 그지? 그래야 밑에서 i가 나와서 요 분모에 있는 i를 실수화 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그때 요때 여기에서 i제곱 즉 마이너스 생기는 거라 그랬어. 그치? 따라서 요 조건은 이제 B가 음수인 거 알고 있지만 어쨌든 다시 분모가 음수 분자는 양수라 그랬어. 됐지? 그리고 원래 0인 경우도 다 포함해 줘야 돼. 분모 빼고. 근데 이 문제는 이 말 때문에 이제 0은 제외된 거고. 됐지? 그래서 부호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뭐 여기까지 했는데 그냥 풀어볼까? 밑에. 그래서 이렇게 ABC 부호를 아는 상태로 다음 그림을 찾아라가 문제야. 됐냐? 그러니까
야, 그냥 직관적으로 보기 좋게 해볼까? 지금 A가 마이너스고, B가 마이너스고, C가 플러스지. A 마이너스 플러스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자. 자, 지금 여기 애가 있는데, A가 마이너스, B도 마이너스, C가 플러스인 상태지. 찾자. 야, 일단 그냥 죽여나가. 일단 탈락부터 시켜. 탈락부터 시켜. 아, A 음수잖아. A가 최고창이잖아. 최고창에서 음수면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 그지? 쳐낼 거 쳐내. 꺼지고. 너도 꺼지고. 자, 후보 3개. 그 다음 보기 쉬운 게 C죠. C가 끝에 있는 상수항이기 때문에 Y축, Y절편이 될 것이란 말이지. Y절편이 양수여야 되네. 몇 번 지우면 되냐? 4번 지우면 되지. 4번이 Y축 어깨빵 때리는 데가 여기야. 밑에서 때리잖아. 아니야. 2개 남았지. 그래서 이거 2개는 결국은 축이 오른쪽, 즉 양수냐, 축이 왼쪽이냐, 이거 지금 봐야 되거든. 그래서 축 딱 바로 써주자.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대입해봐. 부호 뭐야? 마이너스지? 됐지? A도 마이너스고 B도 마이너스라 둘이 만나면 플러스. 그런데 아직 하나 더 남아있잖아. 최종적으로 마이너스네. 축이 마이너스니까 왼쪽에 축이 있는 이 5번이 정답이 되겠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빠르게 오타 수정하고 그 다음에 숙제 딱 적어주고 끝냅시다. 딱 봐도 뭐가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 만약에 잠깐만 오타 나 놓쳤 그러면 책 봐. 책은 다 잘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B 2B 돼서 마이너스 2B 이렇게 써 있지? 개념 2-01에 1번에 이렇게 써 있지? 2x제곱 플러스 ax 이렇게 써 있지? 두 번째 이차함수 2개 있잖아. 두 번째 거 이렇게 써 있지? 여기 끝에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됐죠? 여기 그 노멀 하는 분들은 노멀까지 최대한 하고